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세로토닌은 뇌 속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을 조절해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만 잘 조절하고 또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을 강화하는 방법, 첫 번째로 숙면이 꼽힙니다. 30분만 더 주무셔도 좀 더 활력 넘치고 행복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산책도 좋고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 또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명상하는 것들이 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대물 세 분이십니다. T레이더 서울 서부 강사 이경민 PB, 동양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NH농협증권 코엑스 지점 윤정식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맑은 대리님, 키 큰 후배, 숨겨진 상남자. 동양의 워런 버핏 세 분 나오셨네요. 예, 3일밖에 거래 안 됐는데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좀 많이 쉬다 와서 그런지 예. 굉장히 수요일부터 장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피곤했고요. 저도요. 그 시장이 수요일 날 너무 세게 한번 치고 그리고 시작을 해가지고 좀 피로감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은 좀 올랐지만 그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피곤한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지속되고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 대리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리님이랑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쉬다 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시장도 저를 굉장히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피곤했던 장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었지만 일주일 같지 않은 정말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3일보다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주는. 네, 워런 버핏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뭐 시장에 대해서 어려웠던 네. 부분 다 동감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좀 많이 어려웠었고 좀 그냥 지켜만 보다가 한 주가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주는 더 심기일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오늘은 외국인이 현선물을 매도했고 기관은 반대로 매수했는데 양쪽 모두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ECB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쯤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중국의 물가 지표는 좀 부진했는데요. 오늘의 업종 테마 함께 보시죠. 최근 중소형 건설주에 이어 대형 건설주까지 실적 호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공사 손실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3년 이상 횡보하던 건설주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빅베스를 통한 잠재적 부실을 털어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실적 개선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5대 대형 건설사 수익성이 공통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실적 호전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짚고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자금 부담으로 신용평가사들이 일부 기업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올해 중 추가 손실 가능성 또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전망 속의 건설주, 본격적인 반등 가능할까요? 건설주가 5월에 대물이 될 수 있을지 금요일 탐나는 대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건설주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요.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경기에 가장
가장 일차적인 흐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건설, 부동산 경기가 되겠는데 오늘 건설주 알아볼게요. 자, 핵심 차트 뭐가 있을까요? 이경민 PB님. 예, 오늘은 또 저부터 시작을 하네요. 마음대로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코스피 대비 건설업 상대 지수와 해외 수주 주택 가격 추이 및 전망을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제가 준비한 그 표를 한번 좀 보시면 그 건설업 상대 지수는 100을 이하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 해외 수주적인 부분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해 들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고, 주택 가격도 뭐 전년 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해외 수주는 한 122%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뭐 주택 가격도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예, 하반기 뭐 해외 수주 부분도 한 19%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 상승이 뭐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증권사 레포트를 하나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라서 좀 대형 건설사들은 일단 대형 그 실적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 실적 발표한 부분을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우선 뭐 삼성물산도 뭐 컨센 대비해서는 좀 좋지 못하지만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좀 컨센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좀 가져왔던 부분은 뭐 간단하게 보면 애프터 리빙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한번 그 가져와 봤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살아보고 주택을 그 갖자라고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요즘 문제 많이. 예,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이 안 되는 그래도 건 문제점이 나오네요. 바로. 예. 그 지금 보면 이게 거의 한 32,000 정도 가구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국에? 예, 전국에 집계는 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집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김태원 국회의원이 그 작년 10월 달에 그 혼자 집계한 그런 내역이고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는 사람은 전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건설사들은 그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매매라고 집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세 가격으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대출금은 시행사나 시공사, 건설사 이런 쪽에서 내주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뭐 더 살 건지 아니면 그만 살 건지 해서 그 전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최근에 벽산건설이 좀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벽산건설도 이쪽 애프터 리빙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5억짜리 집을 뭐 3억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2억의 부채가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서 주택시장이 화랑이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었지만 네. 통계 오류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세가 아닌 그 매매로 하면서 뭐 주택의 미분양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통계가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좀 알 수 네.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건설 쪽 업종을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단기적으로 부양책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좋을 수는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암초로 애프터 리빙을 지적해 주셨네요. 네, 최근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2분기에 아파트 건설 업체들이 분양을 더 늘리겠다. 신규 분양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더 늘린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지난번 다른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연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고 분양을 늘려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문상 대리님은 어떤 차트를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건설업종 국가별 수익률 추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3년 이후로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중 한국 건설업종 지수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그 MSCI 월드 컨스트럭션 인덱스 지수 상승이 한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신흥구 건설업종 지수도 한 5.3% 정도 올라갔고, 뭐 그 아랍에미리트라던가 뭐 이태리 뭐 거의 유럽 쪽,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럽 쪽이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건설업종도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건설업종을 가장 주목하는 첫 번째 팩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봤을 때 우리나라 건설업종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빠진 이유조차도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2013년도 말까지 PF 손실도 이제 계속 충당이 됐었고 그리고 해외 그러니까 EPC 플랜트 사업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원가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출이 땡겼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비용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독이 돼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가격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날의 이제 칼 같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그 차트는 그 수도권 미분양률 감소 및 그 분양 가격 추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수도권 미분양률이 2014년도 이후로 차트를 보시면 수도권도 감소하고 있고 5개 광역시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신규 분양가격도 현재 그 2013년도에서 2014년도 가는 기준점에서 상승이 전환이 됐고요.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건설사들은 지금 좀 약간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가장 탄력성 있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인테리어랑 뭐 이제 재건축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건설업종 자체도 어느 정도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윤정식 대리님, 핵심 차트가 뭘까요? 네, 첫 번째로는 대형 건설사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실제치 괴리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2013년에 뭐 이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큰 폭으로 확대될 때마다 이제 저희 건설 업종들은 계단을 하나씩 만들면서 저희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갔었는데요. 네. 2013년도 1분기와 2분기에 특히 뭐 GS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 작용을 하였던 부분들은 해외에서의 그런 저가 수주들이 좀 대형 건설사에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컨센서스보다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해외 비중 자체는 뭐 전체 대형 건설사에서 해외 비중이 50%가 좀 넘는데 그 해외 비중에 있어서의 어닝 쇼크가 나는 바람에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살펴보게 된다면 뭐 평균적으로 한 90% 이상이 정리가 거의 된 수준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다시는 좀 바닥으로 당분간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전국의 신규 분양가 추이라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나타낼 때는 매매가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를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뭐 네네.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분양가에 좀 더 분양가의 분양 가격을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더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분양가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 자체는 뭐 상승하는 그 기울기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두 번째로 나타냈고요. 세 번째는 중동 수주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3년에 중동 수주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감소를 하였는데요. 이 수주가 사실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플랜트에 대한 그런 경쟁도 심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저가 수주라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수주도 좀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할 때도 그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좀 경쟁을 좀 완화시켜서 제대로 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까지 많아져서 중동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제대로 된 가격을 그런 받는 모습들이 있어서 해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려보다는 앞으로는 기회로
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차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해외 수주 진짜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건설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긍정적인 것에 연초에는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건설 경기가 좀 회복되는 부분들, 분양가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해외 쪽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해외 수주가 그동안 진짜 발목을 크게 잡았었는데 어닝 쇼크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원화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경쟁력에 타격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경민 PB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네. 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좀 강세로 원화 강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 건설사에 다니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해외 쪽 중동 쪽에 수주했던 부분이 원가율이 한 109%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109%면 9%의 돈을 더 주고 공사를 짓는 건데 그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형 저희 회사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이라도 그 종목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정말로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수주 경쟁을 할 때 출혈 경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네네. 원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비용도 네.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부분은 뭐 건설사가 지금까지 커온 성장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일부 이해될 수는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수주를 받아서 돈을 땡긴 다음에 그 돈으로 국내에 있는 그 땅 쪽을 그 매수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이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예, 했군요. 크게 돈이 남는 그런 구조로 해서 건설사들이 많이 컸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 미래에 있는 현금을 미리 땡겨오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걸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건설사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건설 붐이 일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 어딜 보더라도 그런 그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건설업의 해자는 뭐 해외 수주나 뭐 이쪽 부분보다는 국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환율에 대한 그 영향으로 수주 경쟁력 이미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되거나 뭐 염려될 네. 만한 그런 부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 제가 아는 분도 그 H모 건설에 땅을 보러 다니시는 그 부서에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부동산 부자가 되셨다. 네, 많이 하도 보러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네요. 예전에 네, 건설사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커왔다. 자, 두 분도 뭐 원화 강세가 해외 수주 경쟁력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달러로 그 건설 수주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건설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인건비도 주고 기자재도 다 거기서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 달러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양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 부분만 보더라도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수주 산업이 뭐 단기간으로 몇 개월 만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정도는 최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본다면 뭐 또 수주 리스크도 분산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형 업체들 대부분 컨센서스를 잡아보니까 금년 컨센서스를 1,030원에서 1,050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뭐 여기서 좀 많이 빼서 1,0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3에서 5%이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은 영향이 좀 네. 대형사들에 있어서는 영향이 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실적 시즌, 지문상 대리님, 지금 실적 시즌의 건설주 흐름이 괜찮거든요. 지난 4분기에 빅베스, 뭐, 다 털어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역시 지금 이제 실적이 좀 호조세를 나타내는 부분들, 컨센서스보다 좋거나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건설사들의 실적 현재 바닥일까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쪽은 사실 어느 정도는 시장의 의견이랑 좀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해외 쪽에 대해서는 좀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GS건설을 예를 들면은 해외 사업 부분 자체가 한 58% 정도 사업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뭐 빅베스를 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연도 아마 상반기까지 아마 매출 인식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작업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확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할 텐데 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예전에는 그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좀 중동 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실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 최근 같은 경우는 아시아 발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저가 수주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그 중동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로 그 발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많이 사실 아까 차트로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계속적인 할인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할인율에 대해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그 익스포저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확인을 하고 하반기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익스포저가 아까 뭐 애프터 리빙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통계상의 오류로 오히려 또 더 클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지금 객장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경민 PB님은 건설주 실적이 바닥이라고 보세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뭐 일정 부분 지문상 그 대리님하고 좀 의견을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일 큰 위험은 알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위험들은 어떻게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할 수는 없거든요. 쉽게 보면 뭐 아까 GS건설 말씀을 하셨는데 GS건설 실적이 좋게 나온다,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한번 확 떨궜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신뢰를 잃은 거죠. 삼성물산도 이번에 그랬죠. 예, 삼성물산도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신뢰를 잃어버린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있어서도 한 번 또 그랬죠. 아까 윤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식 하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향을 했거든요. 시장에 이런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에 있어서 신뢰 회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도 동일하게 국내 쪽은 좀 많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그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내수 경기 좀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수 쪽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실적도 양호하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건설사가 뭐 시가총액에서 시가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 정도로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닌데 그에 부과돼서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다는 거죠. 최전방 산업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예, 건설사가 지금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거는 예, 지금 네. 딥밸류 구간에 지금 일정 부분 와 있는데 코스피가 한 PBR 1.1배 정도 와 있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건설사는 네. 예, 바닥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쪽 비중이 큰 건설사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 건설주 실적의 바닥 잡기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윤정식 대리님은 좀 과감하게 저는 바닥입니까? 예, 아닙니까? 저는 바닥이라고 뭐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 대한 손실 부분을 대부분 털어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넉넉하게 털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넉넉하게 털었다는 거는 시장의 신뢰를 좀 회복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미 2번이나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더 네. 이상 그렇게 된다면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히 좀 외면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해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대부분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정책으로 나온다면, 뭐 이런 논의 다 필요 없죠, 저희. 그죠? 끝. 네, 딱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탐나는 대물 2부에서 건설주 얘기해 보겠습니다.